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이한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인성태교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유진과 하진이로군요. 유진과 하진은 쌍둥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쌍둥이는 가까운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만 지냈어요. 형 유진은 비록 쌍둥이지만 동생 하진을 잘 돌보고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유진은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유언대로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시장에 있는 작은 가게를 구입해서 쌍둥이 상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여러 해 동안 장사를 잘 해나갔어요. 하지만 동생 하진은 쌍둥이지만 형과는 달랐어요. 일도 안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형에게 가서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해서 돈을 받아냈어요. 시장 사람들은 유진에게 더 이상 하진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충고할 때마다 유진은 우리 하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친구를 좀 잘못 사귀어서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이 그리운 아이예요. 저라도 잘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금방 정신을 차리고 착실하게 살 거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유진이가 정직한 것은 시장의 모든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가게 채소를 사러 온 사람에게 유진은 오늘은 저희 가게 채소가 싱싱하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길 건너에 있는 채소 가게에서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옆집 가게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사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도 있었어요. 유진은 절대 바가지를 씌우지도 않았고 돈 계산도 정확하게 했어요. 손님이 혹시 가방을 두고 가면 잘 보관했다가 다시 돌려주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유진의 가게의 단골이 되었어요. 유진은 세금 보고도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했어요. 주변의 가게 주인들은 그렇게까지 세금 보고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충고를 했어요.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면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대충 하라고 했지만 유진은 언제나 장사가 잘 되어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내는 세금으로 나라에서 도로를 만들고 아이들 교육비를 쓰고 노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 밤에 시장에 큰 불이 나서 많은 가게가 불에 탔어요. 유진이네 가게도 불에 탔어요. 하지만 유진이네 가게는 시장의 다른 가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게의 크기와 매출액에 따라서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다른 가게들은 세금을 조금 내려고 실제 매출액보다 적게 보고를 했지만 유진은
정직하게 매출을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유진은 받은 보상금으로 다시 가게를 열고 전보다 더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봄이 되어서 유진과 하진은 부모님 성묘를 가려고 시골길을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하진은 다친 사람들을 돕는 척 하다가 두둑하게 보이는 지갑들과 고급 시계를 훔쳤어요. 유진은 119에 신고를 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돌보느냐고 정신이 없어서 하진이 한 짓을 알지 못했어요. 얼마 후 경찰이 유진이네 가게에 찾아왔어요. 버스가 사고 날 때 여러 지갑과 시계들이 도난당한 것 같다고 경찰이 말을 하자 유진은 하진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진은 경찰에게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 동생 하진이는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는데 제가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저를 잡아가세요. 라고 했어요. 마침 옆에 있던 시장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유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처음 보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게 유진은 절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은 일단 유진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를 했어요. 하진은 시장 사람들에게 형이 자기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간 이야기를 듣고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형이 자기 때문에 벌을 받는 장면을 상상하면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유언으로 남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자꾸만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진은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교도소에서 나온 하진은 많이 변했어요. 형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며 형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사람들은 두 형제를 보면서 여러 말들을 했어요. 드디어 쌍둥이 가게가 그 이름처럼 되었네. 누가 쌍둥이 아니라 할까봐 생긴 것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네. 온 상과들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여진 가을에 유진과 하진은 어여쁜 신부들과 같은 날 결혼식을 올렸어요.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늦여름에 3일 간격으로 유진과 하진은 너무나도 귀여운 딸들을 얻었어요. 두 딸은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자라면서 점점 아빠들처럼 서로 닮아갔어요. 아가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잠깐 속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단다. 정성장본이라는 말이 있어. 정직과 성실만이 오래가는 근본이다 라는 뜻이야. 거짓말을 하면 내게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야. 결국은 너는 손해를 보고 소중한 일과 사람들을 잃게 될 거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거두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정직한 것만큼 풍부한 유산은 없다. 라고 말한 세익스피어의 충고대로 엄마 아빠가 정직한 마음을 물려주도록 많이 노력할게. 엄마 아빠는 우리 아가가 맑고 밝은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기를 기도할게. 하진은 비록 개구쟁이로 나쁜 짓도 했지만 형 유진이 끝까지 동생을 믿고 동생을 돌보았기 때문에 형님의 마음을 짐작하고 다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진이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형제와 가족들은 비록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면 결국에는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의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